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산티아고를 완주한 지 근 1년이 되는 날이라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도 1년 전에 산티아고를 다녀왔던 걸 기념하면서 추억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앉았죠? 네. 산티아고에 이미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기약은 없지만 그래도 산티아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아직 기억이 좀 생생할 때 댓글로나마 많이 떠들어 제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한잔 할까요? 짠! 아, 참 신기했던 게 평소에 우리 둘이 와인 한 병 따면 다 못 마시고 잠들고 그럴 때도 되게 많았잖아. 그치, 와인 한 병 다 마시지도 못하고 중간에 뭐 영화 보다가 잠들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순례길에서는 한 병 따면 거뜬하게 뭐 얼굴도 하나도 안 빨개지고 가볍게 마셔졌던 게 너무 신기했어. 그게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랬던 영향이 크겠지? 스트레스도 없었고 매일 뭐 3만 보, 4만 보씩 이렇게 힘들게 걸어 다니니까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해독도 빨리 되고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생각해보면 와인 안 마신 날이 거의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것 같아. 오빠 왜 발가락 물집 잡혀가지고 발 썩어서 잘라야 된다고 할까봐 진짜 진심으로 얼굴 사색이 돼서 걱정해가지고 약 때려 먹었던 날 있잖아. 그 전후로 며칠 정도 안 마셨던 것 같아. 그거 말고 너 무릎 안 굽혀진다고 뭐? 앉아서 씨 못 산다고 서서 써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아니야? 아, 무슨 소리시죠? 형님은 산티아고 가기 전에 제일 걱정됐던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나는 더운 게 제일 걱정이었어. 우리 8월 5일부터 걷는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좀 더위에 많이 취약해서 알베르게에는 에어컨도 없다고 하고, 또 유럽의 이상고 온 소식은 또 워낙 몇 년 전부터 좀 익히 들었던 터라서 악명이 높아서 그 걱정을 많이 했지, 더운 거. 나는 사실 뭐 다른 것보다는 같이 가는 파트너의 나? 체력? 나. 평소에도 뭐 출근을 안 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지도 않고, 나들이 잠깐 마트에 잠깐 갔다 오면은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서너 시간 또 다시 쉬어야 되고. 예. 그게 좀 걱정이었지. 나도 내가 제일 걱정됐어. 더운 거랑 내가 더워서 빨리 퍼질까랑, 또 체력이 약하니까 더워서 중간에 퍼져버리면 같이 가는 사람한테 또 그게 무슨 민폐야.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되기는 했지. 나 말고는 또 걱정되는 건 없었어? 그저 나야? 크게 걱정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랬구나. 일단 제가 걱정했던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8월에 갔던 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여름이 일단 유럽 여름은 건조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습하지가 않아서, 8월은 솔직히 한국 여름이 훨씬 힘들고 괜찮았어. 유럽에서는 그늘에 있거나 바람 좀 불면 서늘하기도 하고, 또 고지대로 다니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선선한 기온도 많이 있었고, 알베르게에 에어컨 없어도 전혀 자는데 지장 없고 꽤 괜찮았어. 그리고 8월에 가서 좀 재밌었던 건 8월 15일에 거기가 성모승천 대축일이라고 해서 되게 큰 명절 같은 게 있어서, 그냥 8월 달에는 전체 좀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걸 많이 해요. 마을잔치. 마을잔치라고 하는 게 맞나? 축제? 축제. 페스티벌 같은 걸 많이 해서 다니면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8월에 가는 게 한국에서 검색할 때는 후기가 많이 없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매우 괜찮았다. 재밌었다. 여름에 가면 또 장점이 옷차림이 가볍고, 아무래도 그 짐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옷이랑 그다음에 침낭, 이런 섬유 재질들인데, 여름에 가면은 적게 가벼운 옷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짐도 많이 줄게 되고, 그런 게 또 큰 장점이지. 그리고 매일 걸으면서 땀을 흘리니까 빨래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두꺼운 옷은 빨기도 어렵고 하룻밤 안에 말리기도 어렵고, 보니까 7월, 8월 요 2달 동안은 진짜 새벽에도 봄잠바 하나만 있으면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완전. 다른 계절에 가면은 진짜 겨울옷까지 좀 더 두툼한 옷까지 사계절 옷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맞아. 낮엔 덥고 밤엔 추우니까. 순례길 걸으면 사계절을 다 만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는 전혀 그런 느낌 좀 없었고 우리가 9월 초까지 걸었잖아. 확실히 9월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새벽에 좀 많이 추웠지. 그래서 9월 중순쯤만 돼도 겨울 잠바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짐 싸는 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는 우리한테는 여름에 가는 게 되게 장점이었는데 누구한테 또 단점일 수도 있는 게 8월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 맞아. 거기가 8월이 유럽이 휴가 시즌이어서 생각지 못하게 이탈리아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고 걔네들은 한 20명씩 앉아서 다 같이 밥 먹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 그 친구들이 주방 다 차지하고 좀 여럿이서 모이다 보니까 소리도 좀 높아지고 술 마시고 하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나중엔 뭐 다 친해져서 같이 밥 먹고 뭐 인사도 잘 하고 했지만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다?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또 봄, 가을에 그렇게 때로 몰려가서 뭐 이렇게 막 뭉쳐있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게 뭐 국적의 문제는 아니고 그 환경에서 내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방인인 것이냐 요거의 그렇지. 차이만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봄, 가을에 가면 또 한국 사람들 만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또 말도 통하고 하니까 되게 추억도 쌓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썸도 타고. 그래, 무리로 다니면 또 그런 게 재밌잖아. 우리 갔을 때도 왜 초반에 쟤네들 완전 썸 탄다 막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따로 다니던 애들이 있었잖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합쳐졌지. 그래서 뭐냐 하니까 둘이 이제 사귄다고. 걔네들도 있었고, 그 오빠가 제일 예쁘다고 얘기했던 미국 여자애랑 단체로 뭐 하는 거 있으면 좀 나서서 하던 리더십 있던 이탈리아 남자애, 걔네 둘이도 사귀고. 역시 미녀는 리더십 있는 남자가 잘 이어지게 돼 있는 거지. 그렇지. 역사적으로. 국적 불문하고 예쁜 여자와 리더십 있는 남자가 커플이 되었다. 아이, 국제 커플은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떻게 연애가 이어졌나 모르겠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안 궁금해? 난 너무 궁금한데. 같은 나라에 있어도 그렇게 길게 이어지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것 좀 궁금한데 그 뭐? 얘기도 좀 보는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가져갔던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 이건 정말 잘 가져갔다. 다음에 가면 이거 또 가져가고 싶다. 그런 거랑 다음에 가면 절대 안 가져간다. 이건 괜히 가져갔다. 그런 것들. 그래, 장비. 그래. 준비물이 사실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되는 그런 거지. 나는 잘 가지고 갔다 중에 우선은 가기 전에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게 스틱을 가져갈까 말까였고 그 다음에 등산화를 신을지 샌들 신고 걸을지 그걸 되게 제일 많이 고민했었어. 근데 결국은 스틱은 가서 샀고 등산화를 신었지? 되게 잘했던 것 같아. 사실 나는 한국에서는 뭐 등산을 가든 트레킹을 가든 어딜 가도 스틱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게 과연 도움이 될지 또 내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샌들 신고 완주하신 분이었거든. 저분이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혹시 몰라서 다 준비하자, 제대로 하자 했었는데 나같이 좀 체력이 20대 체력이 아니고 장거리 트레킹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정석대로 다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사실 스틱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고민했던 거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쓰던 스틱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 가서 저렴한 걸 사서 쓰고 버릴 것이냐 비행기의 실는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당연히 가져간다고 생각했구나. 너무 편하거든 등산을 해보면 스틱이 있을 때랑 없을 스틱을 때랑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어서 그거 몰랐어. 근데 막상 가서 스틱에 의지해서 걸어보니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산티아고에 짐을 많이 가져가는 게 자신의 업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나는 처음 가는 사람한테는 짐을 좀 정석대로 챙겨서 가서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니까. 근데 정작 필요한데 없으면 그건 참 곤란하거든. 그래서 뭐 스틱이든 신발이든 이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은 다 챙기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샌들만 신고 갔으면 난 100% 중간에 트레킹하든 등산하든 샀을 것 같아. 그 우리 중간에 만났던 독일인 아저씨 있었잖아. 그 아저씨 말 되게 빠르고 했던 아저씨. 랩 하시던 분? 그분 같은 경우도 며칠 안 걷고서 발이 아파서 신발 맞아. 앞에 부분을 다 뜯어내고 거의 슬리퍼처럼 만들어서 신고 다니셨는데 그분 되게 그 단출하게 오셨잖아. 평상시에 신을 것 같은 그런 운동을 신고 와서 엄청 힘들어 하셨지. 그런 거 보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슬리퍼나 샌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상황에 좀 대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
장거리 걸으면 무조건 두세 치수는 큰 신발 필요해. 근데 그분은 딱 맞는 운동화 신고 와서 이제 발이 부으니까. 근데 당장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 운동화 앞부분을 다 이렇게 칼로 터가지고 이제 샌들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신고 다니셨지. 발은 아프고 힘들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매일 40km, 50km씩 걸으신다고. 아무튼 그 아저씨를 보면서도 한번 느꼈지. 아, 무조건 장거리 트레킹은 그 좀 넉넉한 신발 신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발이 붓기도 하지만 오래 걸으면 물집 잡히잖아. 그래서 물집 안 잡히려면 양말 2개 신는 게, 2겹으로 신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확실히 좀 넉넉한 신발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양말 2겹 신어야 발에 물집 안 잡힌다고 했는데 말 안 들어서 물집 잡히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줄 알았지. 물집 안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인진지 얘기를 하고 올양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좋다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발가락 양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매일 바르는 로션이나 바세린. 크림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준비해서 하는 게 남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양말 2겹도 신지 않았고 발가락 양말도 신지 않아서 발가락에 물집이 잡혔는데 그 뒤에 이제 뭐 큰 마트에 가서 발가락 양말도 사서 신고 뭐 로션 열심히 바르고 했지만 이미 다치고 난 다음에는 발이 너무 아파서 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더 나빠지진 않더라도 초반부터 다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 더럽게 안 듣더니. 저는 열심히 바르고 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발가락 양말 신고 그 위에 양말 한 겹 더 신고 해서 발은 굉장히 무사했습니다. 발은 무릎이 일찍 나갔지. 그리고 또 좋았다고 생각한 장비는? 그리고 스패츠. 나는 스패츠도 되게 좋았어. 그 우리가 작은 흙, 돌멩이 같은 것들이 많은 길을 계속 걷잖아. 근데 걷다 보면 사람들이 스틱은 꽤 많이 준비해갖고 왔는데 스패츠 한 사람들은 거의 못 봤잖아. 그치. 스패츠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우리 다음에 또 가면 잔뜩 싸갖고 가서 여행 경비 좀 마련하자. 스패츠 팔아서? 스패츠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그 스패츠라고 하면은 겨울에 눈 쌓인 산을 등산할 때 그 등산화 속에 눈 들어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바지가 젖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름에 등산을 하더라도 등산화 속에 돌이나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짧은 스패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돌 들어가면 굉장히 그게 거슬리지. 거슬리는 너무 짜증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그 숏 스패츠를 2개 사가지고 가서 아주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정리하면 발은 바세린 바르고 얇은 발가락 양말 같은 거 하나 신고 그 다음에 요즘에 검색해보면 족저근막염 양말이라고 그 발바닥이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는 양말을 팔아. 오빠 발바닥 아프다고 되게 징징댔잖아. 막 죽겠다고 나 죽겠네 막 그랬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는데 아, 바세린 바르고 발가락 양말에 그 족저근막염 양말 폭신폭신한 거 신고 등산화 가급적이면 발목까지 있는 거 신고 스패츠하고 스틱 하면 걷는 거는 진짜 문제 없을 것 같아. 하루에 산 2개도 넘지. 발만 괜찮은데 무릎이 못 버티잖아. 산티아고 길이 평지 길이 아니라 되게 매일매일 산을 넘어가는 코스가 많아서 무릎 보호대도 필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티아고 가서 이번에 가서 배운 게 많지. 내가 무릎 보호대도 제대로 차본 게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스틱도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 배낭도 뭐 그냥 짐 들어가면 배낭이지 그걸 어떻게 매야 한다 뭐 어깨에 어떻게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전혀 몰랐고 특히 등산화는 왜 사면 끈 기본 끼워져 있잖아. 거기에서 풀러서 새로 묶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사면 그 묶여있는데 발 쑥 넣었다가 그냥 빠지면 뭐 건드릴 필요 없잖아. 그렇게만 신다가 등산화 끈 제대로 매는 법도 이번에 처음 배우고 그랬지. 무지렁이가 가서 고생 오지게 하고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잘 배웠네. 이번에 그러면 안 가져갔던 것 중에서 가져가고 싶은 건 뭐가 있어? 나는 보리차랑 텀블러를 꼭 가지고 갈 거야. 더우니까 이게 여름이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하루에 뭐 최소 3만 보씩 걸으면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물이 꼭 필수로 필요한데 계속 맹물만 마시기에는 또 얘네들이 찬물은 팔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얼음도 잘 없고. 물을 왜 냉장고에 안 넣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한 게 마시고 싶으니까 계속 뭐 맥주 마시고 오렌지 주스 마시고 이온음료 마시고 그러는데 이게 또 너무 달아서 입이 너무 달아서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시원한 보리차 마시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꼭 보리차 티백이랑 텀블러 가져갈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정수 물병을 2개를 가져갔는데 하나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정수물병이 2개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 어차피 그 우물에서 뜨는 물은 다 시원하기 때문에 그 물을 좀 오랫동안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텀블러가 정말 딱 제일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알베르기에 다 냉장고, 냉동실 다 있으니까 거기 차갑게 해서 넣어놨다가 아침에 가지고 가면 진짜 솔직히 그 정수물병은 나는 그냥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크지. 결국은 식당에 가면 막 굿워터 이러면서 거기 수돗물에서 바로 따라서도 마시라고 주고 막 그러잖아. 그 물을 피할 방법이 많이 없어. 남이 주는 물은 절대 마시지 않겠다. 난 처음부터 끝까지 생수만 사서 마시겠다. 이거를 고집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는 뭐 우리가 물갈이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수물병이 좀 심리 아이템이지 않나. 그래서 정수물병보다는 그 무게면 텀블러를 가져가는 게 낫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빠는 뭐 더 생각나는 아이템 없어? 이거 진짜 잘 가져갔다. 나는 우산.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우산과 우비를 둘 다 가져갔는데 비가 작게 오는 상황에서는 가방에서 그것도 우비 주섬주섬 꺼내서 입고 개이면 다시 넣고 하는 게 말려서 개야지 또. 여간 번거로운 일이 맞아, 아니기도 맞아. 하고 덥기도 하고 맞아, 우비를 맞아. 입으면 답답하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우산을 쓰는 게 굉장히 편하고 또 해가 되게 뜨겁게 내리쬐을 맞아. 때도 우산 하나 있으면 마을에 도착해서 마트를 가거나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산이. 맞아. 우산 진짜 도움 많이 됐지. 또? 또? 잘 쓴 거. 잘 쓴 거야 뭐 많지. 핸드폰도 잘 썼고 그런 거 말고. 수건도 잘 썼고. 그러면 이번에 안 가져갔는데 다음에는 이거 꼭 챙겨야겠다 싶은 거.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 우리 중간에 기타를 들고 다니시던 아주머니 여자분. 한번 만났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가수 생활도 좀 하셨다고 했었는데 내가 뭔가 그런 악기를 조금 더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악기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같이 걷는 사람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 와, 기타 들고 다닐 자신 있어? 이거는 뭐 어깨 배낭으로 그래서 작은 악기. 작은 악기. 캐스터네츠? 짝짝이. 맞아. 가면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지. 가벼운 대화 정도만으로도 동료애가 많이 쌓이는데 그런 악기 같은 게 뭔가 매개체가 돼서 좀 더 추억을 쌓을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언어를 좀 더 준비해서 가고 싶어. 알베르기에서 준비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어디서 왔니? 여기를 왜 걷고 있니?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조금 더 깊게 교류를 하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 알아들으면 뭐하냐고 말을 못하는데. 우리가 총 31일에 걸쳐서 걸었잖아. 나는 이 31일도 되게 좋았던 게 너무 짧았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빡셌을 것 같고 35일이 넘어갔으면 조금 지쳤을 것 같아. 약간 질렸을 것 같은데 31일에서 35일 그 사이로 일정을 조율해서 걷는 게 되게 좀 나한테는 잘 맞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코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길이라든지 알베르게라든지 3개만 꼽아봐. 일단은 첫날 이튿날 걸었던 피레네 산맥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지. 그렇게 초록초록하고 숲길을 잔뜩 머금은 숲길을 걷는 게 너무 좋았고 목가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팜플로나 도착한 날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로그로뇨에서 출발할 때 출발하는 날 아침에도 우리는 그때 둘이서 정말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원에 앉아서 쉬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아니 무엇보다 그날까지 로그로뇨가 한 7일차 8일차 정도인데 잠을 거의 못 잤어 그때까지. 그리고 그 순례객들에게 무료로 와인을 주는 수도원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너무 꼭두 새벽에 도착해서 와인을 못 먹었던 것도 기억나고. 밤에 다 만났어야지. 그거 먹으려고 열받네. 페트병을 2병을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좀 좋았던 거. 아까 얘기했던 피레네 산맥이 우리가 오리손에서 하루를 묵었잖아. 오리손 산장은 피레네 산맥 오르는 중간쯤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맞이하는 아침이 너무 좋았지. 좋았어. 너무 아름다웠어. 비가 좀 이슬비가 내리는 맞아. 상황이고 약간 으슬으슬하고 그다음에 좀 습기가 잔뜩 머금은 그런 안개 낀 숲길을 오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저는 기억이 나네. 오리손 산장 정말 강추입니다. 그 산티아고 길이 전체 코스가 되게 아름다운 그런 절경의 트레킹 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프랑스 길은 처음에 한 2, 3일 팜플로나 가기 전까지가 되게 아름답고 그 이후부터 한 20일 정도는 이렇게 뭐 다 비슷비슷한 해바라기밭, 포도밭, 밀밭 그냥 쭉 그렇게 시골길을 가는 거여서 그래도 뭐 그 사이사이 매일매일 보던 일출, 일몰 다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어쨌든 그 풍경 자체로 아름다운 건 초반에 피레네 산맥을 넘는 코스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또 출발하고 나서 300km 정도 지났을 때 토산토스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맞아. 거기에 있던 알베르게. 기부제 알베르게가 사실 그 전에도 이제 기부제 알베르게를 몇 군데 묵었었는데 이 순례길에서 만나는 환대라는 게 맞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느낀 그런 알베르게였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갔을 때 포르토마린이라는 도시 그 도시는 도시 자체가 풍경이 너무 예뻐서 맞아. 가는 길은 좀 산을 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도착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살짝 고지대고 기억이 밑으로는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진짜 예술이었지. 너무 예뻤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티아고 걸으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 이 얘기는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도 여러 번 하긴 했는데 나는 단순한 삶이 주는 즐거움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에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산티아고를 가면서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구상을 하게 될 거라고 주변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나 자신도 어느 정도는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 아침에 맞아. 일어나서 오늘 30km를 걸어야 되는데 오늘 도착하면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하고 중간에 어느 마을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으면 거기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실까 말까 저녁에 도착하면 빨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맑을까 아닐까 빨래를 하고 나면 이제 저녁은 뭘 먹지? 이런 고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몇십 킬로를 가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이런 걱정만 하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전혀 들지 않았고 당장 오늘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되게 큰 기쁨, 행복,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 처음에 그 오리손 산장에서 저녁 먹으면서 자기소개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막 나는 나를 찾으러 왔다.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다. 내 미래를 고민하러 왔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 특히 그 중년 남성들. 중년의 남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걸으면서 그 사람들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 과연 그들은 원하는 고민들을 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렇지. 날은 이렇게 더운데 땀은 이렇게 나는데 힘들다. 한 다음 마을에 가서 쉴까? 여긴 포도밭이구나. 포도 하나 따먹어도 될까? 그러니까. 여기 해바라기 밭이네. 예쁘다. 그런 생각만 계속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 깊은 사색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 나중에 좀 지나서 든 생각이기도 하지만 행복하려면 되게 많은 게 필요하진 않은데 대신에 꼭 목표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한테는 매일매일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었잖아. 오늘은 어디 마을까지 가서 자자. 그걸 향해서 되게 열심히 걸어. 되게 열심히 걷고 도착해. 그럼 성취하는 거잖아. 그러고 나면 조금 더 걸을 걸, 조금 덜 걸을 걸 이런 후회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딱 기분 좋게 내려놓고 씻고 쉬고 자고 또 다음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가고 또 기뻐하면서 만족해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되게 행복의 중요한 요소들이겠구나. 생각해보면 31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세웠던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뤄간 거잖아. 매일 빠짐없이 31일 동안의 성취 경험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산티아고 도착하면 어떤 기분이 들을까. TV 보면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감동받아서 막 그러잖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 조금 놀랬는데, 그날 감동적이었던 거는 같이 걸으면서 많이 마주쳤던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되게 많이 만났잖아. 그래서 딱 광장에 도착했을 땐 별 느낌이 없었는데, 저기서 그 사람이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달려오면 거기선 또 너무 막 뭉클한 거야. 이 사람이랑 같이 앞서거니 마주치면 뒤서거니 하고 걸었는데 여기서 만났다. 너도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잘했다. 고생했다. 축하한다.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을 함께 내 일상을 공유하는 나의 어떤 기쁨과 슬픔을 깊이는 몰라도 눈빛으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거랑 작은 목표와 반복되는 성취,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겠구나. 앞으로의 삶에도 그런 것들을 좀 자리 배치를 해가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산티아고 다녀온 지 1년 9월 4일이 우리가 도착한 날입니다. 딱 1년 되는 날에 짧게 좀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산티아고를 뭐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다녀오신 분들도 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추억을 더듬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저희는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매우 매우.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가고 싶다 혹은 다녀왔는데 나는 너희들과 어떤 경험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뭐 가감없이 저희랑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